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랑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예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이 사건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이 사건을 다루는 경찰과 검찰의 태도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이 거대 정당, 지들이 툭하면 거대 정당이라고 하잖아. 그 거대 정당 대표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정말 1mm 차이로 겨우 목숨을 건졌고 아직까지 병석에 누워 있고 중요한 수술을 해야만 했는데 이 사건을 왠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한동훈이 이렇게 칼을 맞았다면 이렇게 수사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한동훈 놔두고요. 과거 박근혜가 이 커터칼 테러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 한나라당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예, 아주 쌩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치 테러라고 하면서 그 이면에 민주당이 있는 것처럼 거의 몰아가다시피 했습니다. 진짜 어쩌면 보복 테러라도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걔들이 했던 짓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요. 일찌감치 단독범의 소행이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모든 결과를 거기다 끼워 맞추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경찰은요, 수사를 하려는 의지조차 안 보여요. 이재명 대표 털 때는 그렇게 탈탈 털고 수십 군데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 하더니 이재명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지들이 하고 싶었던 거를 대신해 줬으니까 어이구 잘했어 넘어가는 건가요? 마치 김구 암살범을 싸고 돌았던 이승만 정권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도요, 김구 선생 암살 당했을 때 이승만도 뭐 중간 테러가 생겼다는 둥 엄청 펄펄 뛰었어요. 하지만 알고 봤더니 범인은 이승만 쪽 애들이었죠. 친일파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범인 안두희 슬그머니 도망가서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마치 그 비슷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데자뷰 같아요. 자칫 잘못했다가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도 과거 김구 선생 암살 사건처럼 흐지부지 슬그머니 없어지는 건 아닌지,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까지 보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망치 테러 했다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앞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테러를 했던 사람들. 자,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같이 단독범으로 끝났고, 어떤 경우는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끝나버렸어요. 자, 그리고는 흐지부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태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민주진보 진영을 향한 테러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한 거죠. 그리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잖아. 까짓거에 감방 가서 조금 며칠 썩으면 되지 뭐 라는 식으로 몸으로 얼마 좀 때우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 이런 악순환, 과거 박원순 시장을 테러했던 자, 송영길 전 대표를 테러했던 자,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자, 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테러에 대해서 적폐들이 관대하게, 아니 사실상 부추기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테러를 끊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수사 마음에 안 들죠. 이것들이 정말 수사할 생각이나 있나? 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특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민주당이 빨리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벌써 이게 특검으로 해결해야 되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민주당 쪽에서 답이 왔어요. 오늘 홍익표군요. 죄송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꼭 집어서 말합니다. 똑바로 수사해. 그거 안 하면 특검인도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말 허투루 듣지 마. 분명히 경고했다. 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 CCTV 우리 참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그냥 눈에 거의 익다시피 하죠. 자, 지금 제보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범인을 이 창원시 용원동까지 태워준 벤츠 차주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범인을 봉화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데려다 줬다라는 분이 또 나왔습니다. 제보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이들이 인터뷰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제보자들에 대해서 좀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크게 의심할 사항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가담은 안 했을지언정 이들이 뭔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범인이 차량편 외에 다른 지원을 받은 사람은 없느냐?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자기 생업을 내팽개치고 이곳에 왔어요. 부산까지 갔다고. 되게 장거리잖아. 그것도 꽤 여러 번 돌아다니면서 생업을 내팽개쳐 두고 이재명 하나 죽이려고 몇 달을 돌아다닌 거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과연 거기에는 아무런 조력자가 없는 걸까요? 그리고요, 살짝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혼자서도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김진성이라는 범인은 상당히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정신 이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뭐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신병적 그런 증상은 아직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혼자서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하는 행동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마치 의거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게 만들어준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특히 제보자들의 이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경찰 조사를 내가 받았다. 내가 먼저 가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근데 신고한 날로부터 한 2, 3일 지난 뒤에 조사를 받았대요. 보통 신고하면 바로 오라 그러잖아. 근데 2, 3일 뒤에 오라 그래. 자, 경찰이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수사에 왠지 좀 미적거리는 것 같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죠. 아니나 다를까 이 벤츠 차주도 그렇고요.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교통정보 제공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다 라고 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 거지. 직접 현장을 다녀오신 분, 경찰과 직접 대면하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는 거죠. 경찰은 그러니까 이 단독 범행으로 딱 집어넣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벤츠 차주도 그렇고 이 평산까지 태워주신 분도 그렇고 이 두 분 같은 투싼이라고 그러더군요.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이 차편을 제공해 주신 분은 차량이 투싼이래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좁게 벤츠 차주와 투싼 차주라고 제가 부를게요. 이 벤츠 차주도 그렇고 투싼 차주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처음 이 범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태워준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하는데, 그런데 경찰이 곧바로 와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이 투싼 차주 같은 경우에는 3일 날 경찰한테 이 신고를 하는데 6일 날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자, 3, 4, 5, 6 이동은 뭐 했지? 저는 의심이 드는 것이 그 시간 동안 경찰은 이 김진성 범인을 상대로 다른 조사를 벌이지 않았을까? 야, 니 태워줬다는 투싼 차주 나왔는데 얘 니랑 관련 있어 없어? 아, 관련 없어? 그럼 불러도 되겠네. 요렇게 하지 않았을까? 진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 방향이 핵심을 비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조력자가 있느냐 없느냐인 거고요. 이 조력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 계좌 추적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동 동선과 관련된 의혹만 해소했지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는지 혹은 누군가가 부추기진 않았는지, 혹시 야, 나 돈 줄게 니가 해, 이런 식의 제안을 받지 않았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변명문이죠. 이 변명문을 보면은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개를 안 한대잖아. 핵심을 비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런데 여전히 경찰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니들이 그렇게 떠들든 니들이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든 말든 우리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또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경찰을 쪽에서 흘러나온 몇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언론이 1cm 열상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사실 1cm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찔렸느냐가 중요한데 계속해서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이 가짜 뉴스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1cm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바로 뭐 젓가락으로 찔렀다는 둥, 헬기를 왜 태워줬느냐 이런 얘기가 나는 거예요. 1cm밖에 안 되는데 에이 헬기를 왜 타? 이렇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1cm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상처의 깊이는 10cm가 넘었고 그 상처가 동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미 1cm만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왜? 초기에 그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초기 보도를 누가 좌우했다고? 경찰이 했더라고. 윤석열 정권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한 겁니다. 1cm 열상이다. 경상이 추정된다. 경상 추정이다. 라고 했던 게 다 어떻게 나왔다? 예. 알고 봤더니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대응센터에서 배포했더라 이거야, 이 자료를. 그래서 그걸 다 받아 쓴 거야. 애시당초 이재명이 엄살을 피운다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거죠. 사실 테러가 나면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요 정치인이 피습을 당하게 되면은 누구나 되게 당황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생각을 한다? 어이구, 엄청난 자들이지.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맨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근데 경찰이나 윤석열 정권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는데 사건의 이 크기를 자꾸 축소하려는데 이쪽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일사불란하게? 애시당초 가짜뉴스를 퍼뜨리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갔다가는 분명히 이번 사건 단독범의 소행, 아무도 조력자는 없었고 그냥 살짝 이상한 놈이, 마탱이 간 놈이 이런 짓을 한 거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버리려는 거죠. 이렇게 가버릴까, 그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딴 식으로 하면 특검한다. 자, 한번 보시죠. 특검 얘기가 나오면은 진짜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언론의 보도도 그렇게 잘 안 됐어요. 이재명 대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안 하면 특검할 수도 있다. 요 얘기는 지금 언론 보도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제 행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테러와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작성한 변명문에 비공개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언론에는 일부 내용이 보도되는 등 선별적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재명 대표 상태를 열상으로 표현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된 내용을 소방청을 통해 확인했고 이를 전파한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 상황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은 의료진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전파한 것이 정부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진실은폐 비판과 정치적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짜뉴스와 허위 비방에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살인 사건에 있어서는 살인 미수 사건이죠. 살인 미수 사건 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동기와 배우를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피의자의 당적 여부, 그다음에 사회적 경력, 그다음에 개인 관계나 인적 네트워크, 그분의 금융거래나 통화 및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빨리 수사해서 내용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됐었죠. 일부 언론에 보도돼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 몇 년간 그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고 저에게 문의 와서 우리는 이거를 그 수사 당국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 당국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공개한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청이 왔고 아마 국민의힘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수사 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그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이건 매우 비겁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놓고 지라시 형태로 소위 기자분들한테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흘리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성규 씨 사망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도 전혀 수사 당국에 반성의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수사 관행 그리고 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행태가 매우 부적절한데
그 이성규 씨 사망 사건 일어난 이후에도 똑같이 지금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히 흘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이것도 정말 저희가 다시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오지 않게 수사당국이 철저히 하십시오. 이거 그냥 제가 빈말로 던지는 거 아닙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분명하게 수사 책임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특히 맨 마지막에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수사가 미흡하면은 이 특검이든 뭐든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내가 그냥 빈말하는 거 아니다 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게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경고를 제대로 때린 겁니다. 저는 일단 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런 태도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경찰의 태도를 보면요, 민주당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가면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찰이 좀 더 순진한 거지. 검사들은 이러나 저러나 눈도 깜짝 안 할 거야. 근데 지금 경찰은 그래도 이렇게 좀 세게 나가고 하면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세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자, 홍익표 원내대표 특검도 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죠.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그리고 각종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경우, 혹은 경찰이 축소 은폐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정황이 나올 경우,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특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런 미리 경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경고가 필요한 것이 지금 경찰의 태도가 아무리 봐도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사건을 자꾸 은폐하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이 뭘 어떻게 하는데 은폐하려고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 네,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바로 그 사건 현장입니다. 경찰들이 뭔가를 열심히 청소하고 있네요. 물 청소를 하고 있어요. 무슨 물 청소죠? 예, 이재명 대표가 흘린 핏자국을 지우는 모습입니다. 사건 현장이에요. 사건 현장 이렇게 지워도 됩니까?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니에요? 원래 사건 수사가 잘 안 풀리면은 현장 보존부터 하고 현장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뜨자마자, 병원에 실려가자마자 경찰이 이렇게 물 청소를 했어요. 보시다시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네. 구석구석, 예, 틈새까지 열심히 잘 청소하고 있네요. 싹 쓸어 담네요. 이게 경찰이 할 짓인가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몰라서 그렇다고 하죠. 근데 요새 사건 현장 손대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근데 보세요. 경찰이 나서서 물 청소를 합니다. 이거 폴리스 라인을 쳐두고 접근 금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그런 곳 아닌가요? 그런데 물 청소를 했다고요? 아니, 지금도 원래대로 하자면 현장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다 물 청소해버렸네? 경찰이 몰라서 이랬을까요? 일선 경찰이라서 몰라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경찰 누구도요, 사건 현장 저렇게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사건 현장 지우라는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예, 당장 이것만 봐도요, 이 사진만 봐도요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경찰은 지금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선 경찰은요, 지시가 안 내려면 절대 저런 짓 못해요. 누군가가 지시했어요. 지워라, 야 치워라, 치워 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치우라고 한 거는요,
아무리 낮게 보더라도 지방청장급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경무관급은 나왔을 거야. 아무리 낮게 봐도 총경급이 나섰어. 총경급도 사실 힘들지. 어느 총경이 미쳤다고 저걸 지우라고 해요. 어이가 없죠. 폴리스 라인을 쳐놔야지 저거를 물청소를 한다고? 보세요. 폴리스 라인은커녕 물청소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이러니 은폐 의혹이 없다고 할까요? 이게 실수인가? 요즘은 동네에 사는 동네 애도 어린애도 동네 초등학생도 범행 현장, 사건 현장 보존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폴리스 라인부터 치잖아요. 그죠? 이미 은폐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검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요.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참,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